24강에서는 모스펫과 BJT의 차이점을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카먼 게이트 정폭기와 카먼 드레인 정폭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스펫하고 BJT의 차이점은, 자, 우리가 모스펫은 유니폴라라 그러고 일렉트론 홀 중에서 하나만 쓴다는 거죠. 전류를 흘리는데 볼티지 컨트롤드 카렌트 소스다. 드레인 전류는 function of gate source voltage라는 거죠. 특히 saturation region에서. 그래서 세 가지 터미널이 있죠. 벌크는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 기본인데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고, 소스는 N채널 같으면 전자를 공급을 하는 단자죠. 드레인은 그 전자를 받아내는 단자, 하수구 같은 게 드레인이죠. 부엌에 있는 하수구를 우리가 드레인이라 그러죠. 물 빠지는 곳. 전자가 소스에서 채널로 들어온 다음에 이 드레인을 통해서 채널에서 빠져나가죠. 게이트는 관문이다. 문을 여닫는 관문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N채널 같으면 프리 일렉트론만 전류 흐름에 관여를 하죠. 그 반면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바이폴라라는 말이 있듯이 NPN 경우에 에미터에서 이거 이미션, 이 방출을 하죠. 방출, 이미트, 방출이죠. 방출. 그 다음에 전자를 방출을 하면은 이 전자가 주로 컬렉터로 넘어가죠. 베이스는, 컬렉터는 이 전자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베이스는 그냥 가운데 앉아 있는 것으로서 자기가 호를 방출을 해가지고 에미터 쪽으로 방출을 하죠. 그래서 BJT는 기본적으로 Current Controlled Current Source다. 모스는 Voltage Controlled Current Source였죠. 자, 카먼 게이트 정폭기에 들어가서 DC 동작전과 이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카먼 소스 정폭기를 지난번에 했죠. 자, 카먼 소스 정폭기는 소스 노드가 어떤 DC 전압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 전압은 게이트에 인가하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인가하죠. 출력 전압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서 이렇게 받아내가죠. 그게 카먼 소스였다. 소스가 입력하고 출력 단자에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먼 드레인은, 카먼 게이트는 이 게이트 단자가 DC 바이어스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입력을 소스 쪽에서 인가하고 출력을 드레인 쪽에서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 포트가 드레인 게이트다. 입력 포트는 소스 게이트고. 그래서 요 정폭기는 보면은 자, 우리가 VGG가 어떤 전압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VGS가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VI는 거의 0V짜리다. 우리가 DC 카플링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DC 카플링을 했다. 입력을. 그래서 이 V는 DC 전압은 0이고 AC 전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V는 0.1V 사인 2파이 1kHz T, DC가 0이죠. 그래서 이 게이트 전압을 적당히 걸어서 이 게이트 소스 전압, 이 소스는 0V니까 VGG가 VGS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게이트 소스 전압은 게이트 바이어스 전압 빼기
입력 전압이죠. 그래서 입력 전압이 이와 같이 이제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하고 있는데, 입력 전압이 플러스로 가면은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입력 전압이 플러스가 되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감소해서 전류가 감소하고, 그러면 요 양단 전압의 전압 강화가 감소하므로 VO는 증가하겠죠. ID가 감소하니까 VO는 증가한다. 그래서 V인이 증가하면 VO가 증가하는 거죠. 이걸 로드라인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은, 지금 자 여기 IO가 있고 이쪽에 이제 VO가 있어요. VO. 요거하고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이 VO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로드라인을 그리면은, 지금 저 IO 여기 전류가 되겠죠. IO VO. VI가 0일 때는 VGS가 돼서 VO가 0일 때 그게 되겠죠. 커브가 콘스턴트 VGS 커브가 되겠죠. VI가 0이니까. VI가 플러스가 되면은, VI가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지금 얘가 그 로드 라인을 우선 그려보면은, 이 로드 라인이 RD라는 로드 라인 특성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로드 라인이 VDD에서 요 IO 만나는 점은 동작점이 여기서 결정되어 있죠. 여기 동작점이다. 지금 만약 VI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VI가 증가한다면은 VI가 플러스로 증가한다고 생각해요. VI가 플러스로 증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감소하겠죠. 게이트 소스 전압이 콘스턴트 게이트 전압 빼기 VI니까, VI가 증가하면은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감소하고, 지금 VI가 증가하니까 VO가 어떤 요점에서 드레인 전류도 0이 돼요. VDS가 0 되는 점이 여기 약간 더 쉬프트 돼요. VI가 증가하니까 이게 VI가 포지티브일 때죠. 그래서 DC 동작점이 여기니까 원래 있던 VO 값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플러스다. 가먼 게이트는. 자, 보다 실제적인 우리 회로, 지금 요게 카먼 게이트 증폭기죠. 그래서 밑에 이 카런트 미러로 전류 바이어싱을 했죠. 소스 전류를 지금 78K하고 이 G2하고 해서 여기가 카런 소스예요. 아마 계산해 보면 10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흘리는 카런 소스를 달아놓고, AC 카플링, 이번에는 AC 카플링을 해서 입력을 소스 쪽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출력을 드레인 쪽에서 빼갔죠. 역시 AC 카플링으로 빼갔다. 게이트가 보니까 DC 0V에 딱 게이트가 물려있죠. 서프라이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4007 엠모스를 썼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는 WL은 170에 10 마이크론, 요 4007 엠모스 모델 파라미터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걸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C 동작점을 구하려면 우선 이 전류를 구해야 될 텐데, 요 엠모스 다이오드하고 78K 플러스 5V, 마이너스 5V가 들어서 요 VG2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입력 신호가 이쪽에 들어오더라도
이 G2 전압은 DC로 유지가 되죠. 적어도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전혀 이 시그널이 이렇게 이제 출력으로 나갈 텐데 이 G2 쪽으로는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카렌 소스의 요 트랜지스터 M2가 앰프라서 그래요. 증폭기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G2는 DC 전압을 유지한다. 그 DC 전압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얘가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하니까요. 자, 요 전류, 그러니까 요 전류는 우리가 지금 VG2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전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 세츄레이션 동작을 한다. 그러면 요 ID2라 그래요. ID2는 2분의 1 KP, KP가 52 마이크로암페어 per 볼트 스퀘어다. 그 다음에 W벨은 170 바이 10인가 그랬죠? 맞나요? 170 마이크론 바이 10 마이크론. 맞군요. KP 이걸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VG2 빼기 스레시홀드 전압이 1.67V였어. 제거. 그래서 이 전류가 이게 흐르니까 지금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사이에 10V가 걸렸죠. 그거는 요 ID2 곱하기 78K 플러스 VG2 이렇게 하면 VG2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VG2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VG2를 어떻게 구하고 ID도 구했다. 그래서 이 대체로 한 100 마이크로암페어 흘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100 마이크로암페어 흘리면 7.8V가 걸리겠죠. 이건 대충 2.2V 빼기 5V 마이너스 2.8V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면 여기 7.8V가 걸린다는 거죠. 그럼 10V 중에서 2.2V가 여기 걸릴 텐데 VG2는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하니까 마이너스 2.8V 전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구했는데, 자, 우리가 구한 게 뭔가? 자, 여기 마이너스 5V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8V라 그랬어요. 요 전류도 마찬가지 100 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4V가 걸릴 테니까 여기는 1V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40K에도 100 마이크로암페어가 흘러야 되므로 캐패시티는 오픈이니까 이쪽은 다 0V가 되겠죠. 입력도 지금 0이라고 쳐요. 그러면 요 점을 구하면 되네. 요 점, 그죠? 요 전압을 어떻게 구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 트랜지스터가 다 동일한 트랜지스터, 동일한 WL을 가지는 트랜지스터이므로 게이트 소스 전압이 모두 동일해요. 모든 트랜지스터가. 왜냐하면 같은 전류를 흘리니까, 그죠? 그래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요 얘를 M2라 그랬나? 얘를 M3라 그러죠. M3를 보면은 M3가 앰프다. 걔가 2.8, 아까 2.2V라 그랬죠. 마이너스 2.8 빼기 마이너스 5V. 게이트 소스 전압이 2.2V고 스레시홀드 전압이 1.67. 그럼 0.47V가 나와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자, 우리가 구한 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8V, 그 다음에 드레인 전류는 100 마이크로암페어, 다 100 마이크로암페어, 그 다음에
VGS가 요 M3 입장에서 보면은 VGS가 2.2V이므로 VGS 빼기 VTH는 0.47이 나온다. 0.47이 아닌가요? 1.67을 빼버리면 얼마지? 2.2 빼기 1.67. 3인가 봐. 0.53인가요? 0.53인가 보다. 우리 간단한 계산에 의하면 0.53V가 나왔다. 이게 모든 트랜지스터에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트랜지스터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동작을 하면은 그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면은 전류는 여기 우리가 KP라고 쓴 거죠. 게이트 소스 전압만의 식이다. 그래서 세 트랜지스터가 얘가 다 동일하죠. 동일. 세 트랜지스터가 드레인 전류가 동일하므로 WOBL도 동일하고, 그래서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다 동일해야죠. 근데 요 M1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얘가 소스는 어떤 점인데 이 सब스트레이트는 마이너스 5V로 가 있죠. 왜냐면 सब스트레이트는 most negative potential인 마이너스 5V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M3보다 훨씬 크다. 요건 같은데 스레시홀드 전압이 크니까 VGS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는 0이지만 이게 지금 2.2V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 스레시홀드 전압을 계산을 해야 돼. 우선 요건 시그마 스파이스 결과니까 나중에 보고 우선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잘 없군요. 여기서 계산합시다. 자, 우리가 전류도 알고, 근데 요거 스레시홀드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이 VGS 값을 구하자면은, 자, 그 VGS 값은 VGS 빼기 VTH는 모두 동일하다. 0.53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더하기 스레시홀드 전압. 자기 스레시홀드 전압을 구해야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요 점 그라운드에 대한 소스 전압은 마이너스 VGS죠. 소스 게이트라 해도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전압에 게이트가 0이고 VGS가 플러스이므로 소스 전압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게 이 백바이어스가 그러면 얘의 VBS, M1의 VBS는 벌크는 마이너스 5V고 소스는 마이너스 VGS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VGS가 자기 백바이어스죠. 얘가 네거티브죠. 백바이어스는 네거티브다. 그 VGS는 5V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제의 스레시홀드 전압식을 쓰면은, 자, VTO 1.67, 감마가 2.27인가 그래요. 얘가 감마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스퀘어 2파이F가 0.92 플러스 VBS. VBS가 이거 마이너스 VBS니까 5 빼기 VGS가 돼야 돼요. 빼기 스퀘어 루트 0.92. 0.92. 요게 이제 스레시홀드 식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레시홀드 식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얘가 VGS만의 식으로 나오죠. VGS 이꼴 0.53 플러스 1.67 플러스 2.27 감마죠. 스퀘어 루트 뭐 이거 다 뭐 5.92 빼기 VGS
VGS가 있었죠. 빼기 스퀘어 루트 0.92. 그래서 여기서 VGS 2차식이 나오니까 VGS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큰 VGS를 구해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했더니 이건 스파이스에서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3.5V가 나왔다. VGS가 3.5V가 나왔어요. 그래서 게이트가 0이므로 여기는 마이너스 3.5. 여기는 이건 스파이스구나. 우리가 1V로 계산한 자리는 요거 우리가 2.8이라고 계산한 자리가 2.8이 그렇죠. 2.8이라고 계산한 자리가 2.86. H 스파이스의 DCOP에서 구했어요. 자, 그래서 DC 동작점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래서 이쪽이 0이라 그랬죠. DC 동작점에서. 따라서 요 캐패시터에는 0.99V가 인가되어 있고 여기도 DC 0이므로 요 캐패시터에는 거꾸로 3.5V가 인가되어 있죠. 그래서 미드밴드 신호를 이렇게 하면은 요 캐패시터 임피던스가 작은 관계로 지금 얘는 전압이 거의 안 변한다. 한번 플러스 방향으로 전압을 약간 높여놨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을 빼버리니까 거의 DC 전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카플링 캐패시터들은. 자, 우리가 스몰 시그널 파라메타를 계산할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ID는 한 100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됐다. 그리고 모든 트랜지스터의 VGS 빼기 VTH는 아까 0.53V라 그랬는데 한 0.5V라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가 GM 이 W벨이 모두 동일하죠. 세 개 다 W벨이 다 같으므로 파라메터들도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GM은 트랜스 컨덕턴스 GM은 ID 나누기 2분의 1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죠? 200 100 마이크로 2분의 0.5V 200 400 마이크로 시먼스네, 그죠? 시먼스가 암페어 퍼 볼트죠. 그 다음에 R호는 1 over 람다 AD인데 람다가 8. 람다가 얼마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파라메타 8.66 곱하기 10만의 3성이군요. 마이크로암페어. 그럼 얼마가 되죠? 8.66 1.2 얘하고 얘가 대충 10이라고 보면 10-2승 10-2승하고 10-4승이죠. 메가옴 정도, 한 1.2 메가옴 정도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디가 흔들려요. 소스, 벌크는 여기인데 소스가 있으니까 얘들은 뭐 VBS가 제로라서 상관없는데 벌크하고 소스가 붙어서 VBS가 제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 M1 트랜지스터 입장에서는 VBS가 0이 아니에요. 벌크는 마이너스 5V에 붙어 있고 소스는 움직이죠. 그래서 GMB를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GMB는 이게 정의가 백바이어스 그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봤더니 GM 곱하기 스레시홀드 전압이 VTH,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GM 곱하기 감마 스퀘어 루트 2파이F
루트 5가 파이니까 빼기 VB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동작점에서 이게 마이너스 3.5라 그랬죠. 그래서 VBS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5 빼기 3.5가 되죠. 마이너스 1.5V가 되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GM 곱하기 감마가 뭐 2.27 이 스퀘어 루트 0.92 플러스 1.5V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2.42가 되군요. 스퀘어 루트. 이게 얼마쯤 되나요? 스퀘어 루트 2.42, 2, 1.17인데 스퀘어 루트 2.42가 1.4, 1.5가 1.25죠. 한 1.6 정도 되나 보다. 그죠? 1.6. 이게 그래서 GMB가 대체로 한 300 정도 돼요. 계산해 보면 GMB가 한 300 마이크로 시먼스. 여기서 GM은 여기서 426 시그마 스파이스 뭐 다른 조금 더 계산기를 써서 하면 GM은 426, GMB는 311 마이크로 시먼스, RO는 1.15 메가옴 그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이 GM RO들을 이용해서 아까 입력 트랜지스터의 그 입력 저항을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반적인 커먼 게이트 증폭기. 일반적인 커먼 게이트 증폭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소신호 뭐 아까 여기 달려 있는 게 다 있었으면은 게이트는 DC 바이어스가 걸렸으니까 이 입력 저항이 뭔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신호 등가이로로 표시를 하면은 자, 그 입력 저항 계산을 하면은 여기다가 소신호 VX를 인가하고 VX하고 IX의 비율을 구하면은 이게 입력 저항이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파이 등가이로로 표시하고 요게 저 두 개를 붙여가지고 자, 우리 미드밴드니까 이 캐패시터도 쇼트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요 파이 등가이로를 해보면은 게이트는 0이죠. VG는 0이다. 그러면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GMVGS인데 게이트는 0이에요. 바디 이펙트를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꽤 컸기 때문에 근데 벌크도 0이에요. 벌크도 DC 전압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the most negative potential인데 벌크도 0. 자, 그 다음에 여기 RO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붙어 있는 게 RL 프라임이 있겠죠. 백열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게 게이트는 0, 그러니까 VGS를 보면은 0 빼기 VS죠. VBS를 봐도 0 빼기 VS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류는 마이너스 GMVS군요. S가 여기잖아, 그죠? 여기 S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VX다, 그지? VX. 지금 여기가 소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얘들이 VX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VX니까 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GMVX라 해도 되죠. 방향을 바꿔가지고 여기도 GMBVX가 되고 여기는 그냥 IX가 흐르겠죠.
컷셋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 R로 IX가 와서 여기 빼버리니까 여기 R로에 흐르는 전류는 IX에다가 쟤들이 빼졌어. 그렇게 되죠, 그죠? 요 VS 노드에서 KCL을 딱 적용해 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KVL을 적용하려고 그러죠. 요 루프, 요 그라운드는 여기하고 같으니까 KVL을 적용하면은 VX는 R로에다가 요 전류를 곱해야겠죠. 자, 여기 R로에 흐르는 전류는 요게 R로 양단의 전압이고 플러스 RL 프라임 I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VX는 VX대로 몰아내고 모으고, 그 다음에 IX는 IX대로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딱 하면은 VX는 아까 그걸 하면은 1 플러스 GMB RO 더하기 RL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여기 RO로 다 나눠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외울 수준으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장 그건 입력장은 커먼 게이트 입력장은 이렇게 되죠. 보통은 이건 상당히 작은 값이고 얘도 무시할 수 있고 approximately GM 더하기 GMB가 돼서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extra small, 아마 여기서 우리가 뭐 426, 311을 더해서 이게 1.38kΩ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에서 아마 여기 해서 여기 보면은 아까 위에 지금 구한 R이는 위쪽으로 본 거예요. 위쪽. 그거하고 이거 스몰 R가 있으니까 그 병렬로 해가지고 여기서 본 R이 1.38. 뭐 R는 조금밖에 차이 안 나죠. 1메가옴이나 크니까 1.115메가옴이었죠. 스몰 R가. 자, 우리가 스몰 R인을 이용해서 볼티지 게인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자, 스몰 시그널 볼티지 게인을 계산하고 싶은데 VO하고 VIN의 비율이죠. 그 미드밴드니까 요 카플링 캐패시터는 옆에서 자기가 보는 저항보다 임피던스 값이 작아서 볼티지 드랍이 0이라고 가정을 해요. 쇼트다. 소신호 등급으로 해서. 그래서 저 1K하고 보니까 이 R인이 직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회로를 보면은 V인이 있고 여기 1K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R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은 1K 플러스 R인분의 V인이란 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그 I1이 딱 흘러와가지고 여기서 봤더니 위로 본 우선 RI1, 밑으로는 스몰 R가 보이죠. 스몰 R 1.1메가옴. 그래서 그쪽에서 일부 전류가 이렇게 I2로 갈라지는데 I2는 얼마일까요? 저항 디바이더로 갈라지죠. 거의 I1이 거의 대부분 다 간다.
자, 여기서 RI1이 뭐였냐 하면은 GMB 요 40K, 60K 병렬하면 24K가 될 거예요. 예, 두 개 병렬이 24K다. 그러면 이게 스몰 R호죠. R호가 1.1메가나 되니까 이건 얼마가 되죠? 40분의 1인가 있죠? 얼마 안 되죠? 2.5% 합치면 1.02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얘 2호 떼버리고 그죠? 요것만 하면 되죠. 근데 얘가 R호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그래서 I2가 그렇게 계산되는데 I2가 기본적으로 아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I2가 근데 그 I2가 여기 그냥 흘러나가거든요. 따라서 VO는 I2 곱하기 24K예요. 그래서 I2는 대충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프록시미터리 1K 더하기 아까 R호가 1.38K인가 그랬죠. V인. 그래서 요 I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볼티지 게인이 나오죠. 그래서 볼티지 게인은 아까 1K 더하기 R인 1K 더하기 R인이 1.38K 분의 그냥 24K죠. 뭐. 그래서 이게 아마 거의 10 정도 될 거예요. 볼티지 플러스 10 플러스죠. 그 볼티지 게인이 플러스다. 카먼 게이트는. 자, 출력장. 카먼 게이트의 출력장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듣다 본 원래 출력장은 이 40K하고 합친 이게 출력장인데 우선 이쪽에서 R1이 굉장히 커요. D에서 아래쪽으로 들여다본 출력장. 소수 쪽에 뭐가 달려 있어요. 스몰 R호하고 병렬로 1K가 달려 있죠. 여기 어떤 소수장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스몰 R호는 1K보다 훨씬 크니까 그냥 소수장은 거의 1K죠. 거의 1K다. 1kg. 그래서 그런 경우의 R호가 어떻게 되냐. 그걸 보면 자 NMOS 트랜지스터에서 게이트는 DC 바이어스, AC 그라운드, 여기 RS가 달려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 여기 VX를 넣어놓고 요 IX를 구해서 비율을 구하면 그게 RO1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RO1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등가배로를 해야겠죠. 자, 벌크가 여기 붙어 있어가 벌크가 제로, 소스도 제로죠. 아, 게이트가 제로죠. 소스 전압은 제로가 아니다. 요 전압이 소스 전압이죠. 또 역시 그 등가이로를 한번 그려봅시다. 파이 등가이로. 그래서 파이 등가이로를 그리면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GM 곱하기 VGS. 여기가 드레인이죠. 드레인. 그 다음에 여기에 GMB VBS. 여기가 RO가 있죠. 그럼 여기에 RS가 달려 있는 거죠. 여기가 VS.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VX가 이렇게 인가됐다. 여기 붙었죠. 그럼 아까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하죠. 우선 여기서 그 VB가 0이니까 이 전류는 마이너스 GM VS예요. 이 전류도 마이너스 GMB VS. 그러니까 전류가 GMB VS가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거죠. GMVS가 흘러나간다.
근데 그 나중에 KCl을 써서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들어오는 전류는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얘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왔네, 그죠? 드레인에서. 그래서 얘는 IX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R호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죠. 요 노드에 KCl을 쓰면 R호에는 그런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IX가 흘러가는 줄 알겠죠? 여러분들 컷셋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컷셋을 하나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컷셋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컷셋을 통과하는 전류의 합은 0이다. 그럼 IX가 들어갔으니까 IX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VS 이꼴 RS IX다. VS를 알고 있군요. 그리고 KVL을 적용하겠죠. KVL을 적용한다. VS도 알고 있고. 그러면 비율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VX가 Rho 곱하기 요 전류 더하기 이 VS, 뭐 IX, RS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VX 이퀄 R호에다 IX 플러스 GMB에다가 VS였죠. 플러스 VS였죠. 그래서 우리가 VS 이퀄 RS IX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대입해버리면 그냥 다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RO1은 외우기도 쉽게 돼 있네. 그냥 GMB에다가 곱하고 더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이게 엑스트라 라지다. 카먼 게이트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걸 대입을 했더니 한 2메가옴쯤 나왔다. R1이 한 2메가옴이 됐대요. 그 계산에 의해서.